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도퇴사자가 기중에 발생됐었을 때 우리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정상적인 중도퇴사자의 세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가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원 등록에 여기 중도퇴사는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원 등록에 기본적인 퇴사 연월일을 정확하게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 연월일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중도퇴사의 부분에 있어서의 급여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도퇴사자의 처리 방법은 중도퇴사 시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월 달이죠. 자,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퇴사자라고 표시도 납니다. 자, 중도 퇴사자인 송아지 씨의 마지막 달의 급여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나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마지막 달까지 급여가 입력을 해갖고 최종적인 급여가 확정이 되어서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중도퇴사자의 소득을 확정하고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중도퇴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소득세를 이제 원천 징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마지막 달, 퇴사달의 급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눌러보시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기존의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부분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급여를 입력하고 고용보험 다음에 소득세 부분을 엔터를 하면 이렇게 엔터 하자마자 바로 이 내용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중도퇴사자 부분을 누르지 않더라도 소득세 부분을 입력을 하려고 엔터를 치면은 중도퇴사자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 급여대장 관리처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 이 퇴사자의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퇴사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기능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중도퇴사가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보험 쪽에 소득세 쪽을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 부분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이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급여 입력을 하려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 부분에 급여를 입력을 어떻게 여튼 간에 활성화가 뜨기만 한다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5월 달을 조회해 봤었을 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다면 4월 달에 급여를 복사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하겠습니다고 예라고 누르시고 바로 업무 처리를 한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활성화시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 이 중도퇴사자 분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해당 월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었을 때 중도퇴사자 부분에 있어서의 이행 상황 신고서 내역이 뜨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이동하기로 끝이 난다면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퇴사소득세 반영, 연말정산 삭제, 급여 반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아지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달 5월 달에 10만 원 정도를 원천세로 떴다고 나오면 우리가 중도퇴사자에 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면 이 부분 퇴사월에 이 금액을 입력을 했었을 때 퇴사월 소득세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합쳐져서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환급 부분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은 뭐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영해서 급여대장 반영.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 아까 전에 보면은 마이너스 26만 원 정도 환급을 받으시는데 이번 달에 10만 원을 띄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6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미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퇴사월 소득세 반영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반대로 소득세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월 반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기초에 소득세 부분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들어갔다면은 소득세 월 반영을 하면 여기에 들어간 걸 유지한 상태에서 밑에 위에 있는 부분을 합쳐서 가감을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목 소득세 월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을 설명해 드렸고요. 연말정산 삭제라면 이렇게 연말정산 붕괴가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에 반영하고 싶지 않으면 미급여 이렇게 해서 반영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반영을 안 한다고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의 내용들이 반영을 되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처럼 이 소득세에서 연말정산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잘못 작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우리가 급여에 반영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급여에 반영을 했다면 중도 정산 적용함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별도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이 부분을 입력하든 안 하든 반영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 입력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만 입력돼 있으면 저절로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도퇴사자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편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수당공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연말정산 소득세 밑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마이너스 밑에 만들어졌겠죠. 마이너스 20 얼마 이렇게 적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도퇴사자가 발생됐으면 이렇게 밑에 중도퇴사자라고 나오고 인원수와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대장에 보신 것처럼 26만 원 정도 환급이 반영이 돼서 총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이 금액 차감 금액인 25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쨌든 오류를 최소화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가 됐든 아니면은 연말정산이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는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불러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중도퇴사자의 급여대장을 반영할 때 여기에서 중도퇴사 급여를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연말정산 추가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고 활성화됐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별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중도태사자가 발생됐을 때 이 과정을 거쳐 놓으면 딱 깔끔하겠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중도태사했었을 때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아니면 환급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당연히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야 실질 정확한 급여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 중도태사자 정산을 통해서 이렇게 급여 대장의 연말정산 부분, 중도태사자 연말정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천지수 파트의 근로소득 관리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